평택시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은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현선 세정팀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94호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회계를 통한 출연금 규모는 14개 분야에 약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향후 회의 몇 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의 의결 범위 내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1쪽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평택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는 많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등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만큼의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1억 2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청소년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 47억 5,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시설 투자, 신기술 벤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지역산업정책의 전문화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평택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미래산업 전략 수립, 우수기업 육성 및 맞춤형 지원, 창업 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5억 5,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특례 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보증 누적액 1억 원의 2.5%를 부담하여 2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문화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문화재단 운영 및 시예술단 운영 등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47억 6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국제화 시대 위상에 걸맞는 시민 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과의 우호 중진 강화,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어학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54억 9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은 지역복지 정책 연구 및 복지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7,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평택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분류되어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9쪽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학교 급식 사업, 또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체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3억 2,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14개 분야의 출연 사업을 원활하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14건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4건 366억 1,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80억 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평택시 출연재단 7곳의 출연금의 경우 평택시 장학재단은 변동이 없으며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1억 5천만 원, 평택산업진흥원은 6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평택문화재단 52억 1,300만 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7억 8천만 원, 평택복지재단 1억 200만 원,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0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되나 23년 대비 출연금의 증감 사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출연 동의안이 지금 14개가 올라왔는데 이제 전년도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세수가 지금 내년에 1,000억 정도 감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좀 감액한다고들 하셨는데 이제 출연 동의안은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좀 증액 된 데가 있고 또 삭감된 데도 삭감된 데가 있는데 있고. 그건 어떤 그런 업무 추진 정도에 따라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획 실장님께서 이 예산 전체 우리 시 예산 좀 짜는데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요청은 많고 또 세수는 줄여서 좀 감액은 해야 되는데, 그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신용부재단의 청년 창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제 2억을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걸 지원받은 해당 업체 청년 창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57개 업체가 57개. 네. 그래서 한 15억. 15억, 15억 정도. 4천만 원이 소진됐습니다. 57개 업체 네. 15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보증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이 맥시멈이고, 그렇죠? 네. 최대 5천만 원까지인데 최대 5천만 원까지. 한 평균 한 2,700만 원 정도. 예. 평균. 예, 평균 2,7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보증을 받아서 이제 청년 창업을 하고 이런 이제 분들이 이게 이제 그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네. 21년도, 22년도 지금 실적을 보면은 네. 20억이 다 소진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15억 4천만 원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5억 4천만 원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1년 동안 전액이 다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름 해당 업체들 받은 업체들을 이제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같은 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게 지금 대출이 나가면 네. 저희가 한 군데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업체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어떻게 또 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시에서 좀 관리를 하고. 저희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리스트는 가지고 체킹을 있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요즘 이런 청년들 창업하는 걸 적극 국가든 지자체든 장려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기 실용부문제에서 출연 이게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7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15억 실제는 네. 추경에 예. 5억이 섰기 때문에 20억. 20억 했었죠. 예, 예.
근데 그 지금 그 20억도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전년도에 조금 남아서 2월 된 게 한 3억 있었는데요. 그거 예. 포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 4억 정도 지금 4억 정도 남아 있고요. 연말이면 다 소진될 거 연말이면 지금 다- 추천하고. 예.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이제 22억을 편성을 예. 하셨는데 매년 22년도에도 한 21억 6천 정도가 했었고요. 네. 20억 전후로 대부분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네. 20억 올렸는데요. 이게 뭐 이거를 이제 소상공인들에서 이제 그 이런 이제 필요해서 이제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 나중에 또 이게 뭐 예산이 다 소진 일찍 되고 그러면 또 추경에 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이제 그때까지 상황을 그렇죠. 상황을 봐야겠죠. 좀 봐야 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소상공인은 몇 군데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으셨나요? 여기도 지금 뭐 최대 지원은 한개 5천만 원. 업체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예. 500개 이상 지금 500업체 이상 되는 걸로 500 지금 업체.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뽑아봐야 되는데요. 저희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이제 하실 때는 이제 5천만 5천만 원 원, 예. 한 개, 잡고선 한 이- 440개 업체가 예, 예.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5천만 원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최대 가능하니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본다. 예, 예. 5천만 원 풀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나눠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그 금액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그쪽 그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갖고 뭐 평가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하겠죠. 네, 신보에서 이제 시정부정 계산해서 그건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대부분 웬만하면 다 원하는 됩니다. 대로 예, 예. 요구하는 대로 웬만하면 예, 다 예, 예. 지원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니까요 별도로 예,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 연구원 출연하는 거 이게 지금 만분의 1.1을 우리 네네. 지방세 세수에 만분의 1.1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원들이 상주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면서 네. 다른 나라의 이제 지방 세금 관련과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저희가 국세하고 지방세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점점 독립세를 해서 지방세 재정 확보를 더 많이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라든지 정부에다가 그런 관련 정책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 연구원에서 이제 이 돈들 지자체에서 다 예, 예. 출연을 받아서 예. 그걸 갖고서 이제 정책 연구하고 예, 예, 이런 그렇죠. 데 쓰나 보네요. 네네. 계속 저희는 이제 지방세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출연 비용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네. 해마다 조금씩.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택 장학재단 지금 그 우수 장학금 이제 전체 그 출연금은 이제 전년과 동일한데 여기 지금 그 장학금 지원한 거를 금액을 지금 400에서 2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예. 변경은 아니고 현재 이제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검토 중인 상황이에요. 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요새 이제 국가장학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한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국가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결국은 저희 애양장학금에서는 그 차액이나 이제 소규모의 금액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재산 정도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국가장학금들이 없다 보니까 애양장학금에서 거의 수업료를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한액을 좀 줄이면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충분히 나가던 게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시니까 그래도 그런 정도가 느낄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좀 변경을 하면 현재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애양장학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그 같은 재원 내에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국가 장학금 그걸 지원 받는 분들도 이제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한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해서 애양장학금을 못 받으시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전체 수업료 부분에서 네. 뭐 수업료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럼 국가장학금을 300을 받으셨으면 100만 원 한 단에서는 애양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자료가 좀 늦게 넘어오는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제 그게 한도를 초과되는 경우는 저희가 환수 받습니다. 환수하고 예. 중복으로도 가능하고. 그럼 이거 이제 이런 주로 이제 애양장학금은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그 저기를 하나요? 지급 뭐 지원을 하나요? 지급 뭐 일단 기본은 학업이 우수해야 되고요. 학업 우수해야 되고. 예, 학업이 우수한 기준에서 뭐 이제 저희 소득 분위에 따라 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로 보시면 이제 성적 우수로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학업 장려의 의미로 해서 딱 일정 인원만 이제 그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정책에 맞춰서 인구 때문에 이제 다자녀 쪽은 또 다자녀로 분야를 하나 따로 빼서 그쪽 나름대로 성적하고 재산 정도를 다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기에서 예체능 쪽도 좀 장려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체능도 지금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좀 지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인원도 인원이고요. 이제 기존에 체육이라든가 이런 데로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시에도 이제 중고등학교마다 특수 체육을 이제 육성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 단위 입상자라든가 그래서 약간 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예능 쪽은 좀 이제 나가는 분야가 한정적이라 오히려 그래서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고 분야별로 한두 명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중입니다. 이런 이 장학재단 이 출연금을 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계속 몇 년째 좀 똑같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죠? 아, 이제 저희가 총 출연금 9억 중에서요. 7억은 장학금으로 사용을 하고 2억은 매년 기금에 이제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오는 이자 수익 중에서도 이제 재단 운영비를 일부 빼고 나면 나머지는 더 추가 적립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적립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에 적립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기금에 지금 보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략 제가 끝자리까지는 모르는데요. 네, 대략 129억입니다. 129억 정도. 예. 거기서 이제 이자를 또 여기다 예, 저희가 운영비 이제 일부 2억 쓰고 이제 9억 출연금 중에서 2억은 넣고 이자 수익금 중에서 또 일정 부분 합쳐 가지고 추가 기금 넣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소년재단 지금 여기는 지금 올해 47억 5,800을 출연금에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성과급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늘어나고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센터의 죄송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인데 이제 그 부분 해가지고 이제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직 들어갔던 직원들의 복귀, 그다음에 기본 신규 입사자 6명 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16명 정도가 총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늘어나 있는 예, 상황인가요? 예. 어차피 성과급은 이제 24년도에 지급을 할 때 23년 기준이기 때문에요. 24년에 늘어나는 인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 무봉산 수련원 운영비 중에 이 보험료 쪽에 그 시설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등에 가지고 3천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 그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직접적인 이제 대면 활동이 적다 보니까 보험을 들 때 아주 필수 지역만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이 거주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관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갔는데요.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부동산 수련은 전체적으로 안전구역이라든가 보험 대상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상 면적이 확대돼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뒤쪽에 있던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굳이 계속 보험을 들어놓으면 돈만 나가니까 다 줄여놨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그 지금 뭐 전기료나 가스료 지금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런 게 지금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이제 요번 추경에 올라갔던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준비를 할 때 비대면 상황을 했다가 대면으로 올해 쭉 바뀌면서 이제 증가분이 올라왔던 거고요. 그런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하고 무봉산 수련원 특히 수도 쪽이 그 한 2, 3년 전부터 그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지금 공공요금을 다 증액하는 상황인데 좀 줄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노후됐다가 정비를 하니까 수도 요금 같은 경우 누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공요금이 좀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노후된 시설들 교체하고 하니까 이제 감액이 됐다. 좀 줄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경 및 식생 관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뭐 아시지만 1년에 2번 해도 모자르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일부 하기도 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경 작업은 좀 해줘야 될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좀 더 좀 배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무공선 소형 같은 경우 그 조경 관리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변이 다 산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전년도에 없던 게 이제 새로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 감액을 좀 감소를 했어요. 예, 미래참여단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청은 저희한테 그 이제 실적이라든가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보고 저희한테 9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삭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에서. 근데 뭐 이렇게 삭감하면 이거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이게 뭐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6억 이제 배정을 했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실제 이게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융자를 받은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이고 뒤쪽에 보시면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기금은 대출인 거고요. 이 보증재단 출연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보증을 안 서주잖아요. 그런 데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가망성이 있고 좀 우수기업인데 됐죠. 그러니까 예를 특허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 보증 금액을 좀 해주는 겁니다. 특례 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고 이쪽에서 대출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고 실적은 지금 22년도하고 비교해서 7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22년도에 보시면 22년도가 전체 39건에 59억 2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7월 말 기준에 37건에 5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거의 뭐 육박하게 7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금액이 줄으면 이 중소기업이 좀 이 수요는 많은데 이게 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우량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1%가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배분상 어쩔 수 없어서 보증 쪽만 좀 줄이고 육성자금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육성자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쪽 그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하늘 이럴 때는 이런 비용은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중소기업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진짜 이런 대출 진짜 그 대출이 막혀서 어렵고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좀 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산업진흥원 이번에 그 증원 16명으로 증원 이게 언제 증원 다 된 건가요? 이번 동의안 예, 통과 모집을 하려고 일단 예산 기상을 좀 올린 겁니다. 예. 16명으로 예, 16명으로 지금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6억 정도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 정책 사업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예, 2개 정도를 축소를 하고요. 조금 저기 실행 계획에 맞춰서 좀 명칭을 바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삭감하고 새로 또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 사업 축소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처음에 이제 애당초에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축소를 한 거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전년도에도 이런 정책연구 사업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나왔나요? 아직 12월 말까지 12월 좀 말까지요? 많아서 아직은 결과물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것도 연구 결과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뭐 대책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방안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용역 결과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네. 잘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연구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주시는 거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기업 지원 사업들은 전년도 했던 거 계속하는 사업들이 좀 거의 다 한 것 같은 7개 사업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전년도 이것도 이제 그 전년도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평가를 하고 좀 해야 되죠. 예, 예. 연말 아직까지는 조금 또 그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좀 늦어서 늦게 발주한 것들이 좀 있어서요. 이 연말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고요.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또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세부 산출력을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이거 좀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전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 비교 자료가 같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연 2,650으로 잡혀 있어요. 수선 유지비에 보면 45페이지. 이게 지금 예, 예. 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다른 데 근데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하는 비용이 2,650이면 월 200만 원 이상씩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챙겨서 다시 한번 내역을 좀 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홈페이지 비가 이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비교 전체적으로 그 재단 그 이런 세부적인 그런 비용들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다른 이제 그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한 번씩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거에 대한 올라오는 거에 대한 것만 각각 답변을 하고 피드백이 없어도 되는 것들은 네. 유지비수가 좀 싼 거고요. 그때 사업 그때 내용이라든가 대응하고 예, 뭐 팝업 업그레이드 띄워되는 하시고, 거, 예,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ICU 플랫폼 구축 사업 중에 구축 사업에 이제 2억 4,120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 쪽에 하는 거는 한 1억 1천 정도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무슨 그 외에 이제 비용들이더라고요. 일반 운영비하고. 이거 좀 설명을. 예. 예, 이거는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이제 포럼 및 오픈 세미나, 그다음에 그 유지 보수 뭐 이런 내용이 들었다 보니까 좀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하는 이제 그 컨설팅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력 양성하고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잠깐 정리했다 할까요? 네. 자,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